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 정국이랄까? 네. 이거는 일단 조기 수습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. 네. 권성동 대표 직무 대행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네.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준석 징계가 7월 7일 날 윤리위가 열렸고 네. 7월 8일 새벽에 네.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10일 날 그러니까 징계가 끝난 네.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 네. 만찬이 있었다는 거예요. 네. 누가 참석했습니까? 그때 뭐 윤핵관 핵심들은 다 참석했죠. 뭐 권성동을 비롯해서 그 핵심들이 다 참석을 했죠. 그런데 윤한홍, 이철규 네. 이 네. 세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네. 진짜 핵심은 장제원은 참석을 안 했어요. 빠졌어요. 네. 왜 참석을 안 한 겁니까? 못 한 겁니까? 뭐 일정 때문에 못 했다는데 네. 아니, 대통령이 부른데 내 개인 일정이 있으니까 못 그렇죠. 가겠습니까? 이런 게 말이 됩니까? 그 시간에 10일 날 저녁에 부산시장 박형준하고 저녁 먹었다는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 참석 안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죠. 과거에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이 전두환 대통령이 부르는 식사회에 눈 와서 비행기 안 뜬다고 안 왔다가 그때 국제그룹 부도났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국제그룹이 해체돼 버렸다는 그런 얘기도 그 있어요. 소문이 뭐 그렇죠.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장제원은 지금 약간 권성동이 주도하는 이 직무 대행 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10일 날 만찬할 때 정무수석이 이진복 있어요. 이진복. 그 사람 뭐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? 뭐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. 정무수석이면 야당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발이 넓어야 되는데 윤핵관만 만나서 윤핵 핵심 측근만 만난대요. 그러니까 장제원하고 친하거든요. 뭐 네. 부산 같이 그렇죠. 국회의원을 했으니까요. 네. 그래서 이진복도 이번에 불참을 했대요. 아니 대통령이 네. 행사를 하는데 정무수석이 네. 국회의원하고 만나서 밥 먹는데 정무수석이 배석을 하는 게 배석을 안 했다는 아주 거예요. 당연한 건데도 배석을 네. 못한 안 온 게 아니라 네. 못 온 거죠. 네. 오지 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오라고 안 오는데 나 참석하겠습니다 할 네. 수는 없는 거 그렇죠. 아니에요. 그러니까 모종의 지금 저 권성동 주도로 당 대표 직무 대행 체제로 가는데 여기에 모종의 지금 불만 뭐 이런 게 싹 트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지금은 급하니까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서 좀 사단이 날 걸로 봅니다.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찬을 한 뒤에 11일 날 당대표 직무대행 그래갖고 초재 중진 의원 의총까지 잇따라 열면서 윤심이 이거다. 이렇게 언론 프레이 또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직무대행 체제를 승인을 했구나.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로 규정하고 고리가 아니다. 또 그 만찬 자리에서도 뭐 당헌 당규 규정을 들어서 그 설명을 했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본인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시는 분 아닙니까? 그렇죠.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세요.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것을 윤심에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걸로 재가를 했다. 그렇죠. 승인을 했다. 그렇죠.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10일 날 대통령하고 만찬하고 11일 날 의원총회를 그냥 열면서 일사천리로 분위기를 확 몰고 간 거죠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뭐 지금 그 사고냐 고리냐의 문제거든요. 사고는 우리 월급쟁이로 말하면은 사고는 휴가고 고리는 사표 낸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휴가는 돌아오면은 제자리 찾는 거고 사표 낸 거는 책상 치워버리는 거예요. 사고는 코로나 걸린 거. 그렇죠. 그래고 자가격리하는 거고. 그렇죠. 고리는 아예 이제 뭐 그냥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. 그러니까 권성동 입장에서는 사고니까 휴가니까 6개월 후에 돌아오니까 그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한다. 그런데 장제원이나 일부 또 김기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야 이거 6개월이면 사실상 끝난 건데 뭐 비대위라든지 전당대회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빨리 당 체제를 수습해야 되는지 이대로 갈 수가 있냐. 그러니까 저는
장제원이나 김기현 의원 얘기도 좀 일리는 있어요. 고속도로 가다가 자동차가 펑크가 났다. 그러면 임시로 그 떼우고 예. 조금은 몇 킬로는 더 갈 수가 있는데 6개월씩 빵꾸 떼우고서 6개월 달릴 수는 없잖아요. 타이어를 바꿔야지. 예. 저는 그래서 그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준석 징계받은 걸 계기로 해서 좀 얼렁뚱땅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다 칼 두 개 갖고 지금 질주하고 있거든요. 통반장 다 하겠다 그 통반장 얘기 다 하는데 아닙니까? 이게 독주, 독식, 독선 하다 보면은 잘못하다가 독박습니다. 예. 지금 지지율이나 이 정치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. 저는 6개월 직무대행 못 가고 반드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8월에 그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당 대표할 거 아니에요. 그럼 또 그 흐름이 소용돌이 속에서 아마 국민의힘도 뭔가 다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왜 네. 직무대행 체제를 밀어붙였을까요?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준석과 권성동 그 이전부터도 네. 두 사람이 좀 이렇게 뭐랄까 호흡을 맞춘 측면들이 네. 있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 권 미래학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충분히 얘기가 있죠. 권성동 입장에서는 지금 전당대회를 하면은 출마를 못 하거든요. 못하죠. 예. 원내대표 임기가 내년까지잖아요. 네, 4월까지입니다. 예. 4월까지. 그때까지는 출마를 못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체제로 자동차 뻥크 난 거 잠깐 떼우고 가는 게 좋죠. 잠깐 두 개 다 하면서 원내대표, 당대표를 하면서 다음에 정식으로 내년에 뭐 6월이든지 정당대회를 하면은 그때 출마해서 당대표를 하자. 뭐 이런 욕심이겠죠.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는 지금 이준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. 자칫하면은 당이 또 내분이 나면은 지금 가뜩이나 지지율이 30%까지 떨어졌는데 아예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. 대통령을 또 약간 협박했겠죠. 윤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당 내에서도 빨리 조기 진화를 해야 한다. 그런 데 대한 어떤 공감대는 있는 그렇죠. 것이 분명한데 지금 알려진 것도 들리는 이야기들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윤심은 떠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준석 같아서 그건 뭐 다 떠났죠. 확인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차라리 이 차제에 비대위라든가 해갖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바꿔가는 게 옳은 것 아닌가. 그렇죠. 6개월 후에 다시 이준석이가 돌아온다고 하면 그게 무슨 꼴이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저 최고위원회 멤버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에요. 비대위 체제로 가면 다 사표 내야 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. 최고위원은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 대표까지 저러면은 책임져야죠. 그럼요. 책임져야죠. 지금 이준석 편이 누가 있어요? 아무도 없어요. 하태경 한 사람이. 하태경 정도나 하고. 거기도 좀 유승민, 반 정도만. 유승민은 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무슨 영향가가 있습니까? 이준석 아버지랑 경북고등학교 동창 정도. 또 이준석이가 유승민 의원 할 때 거기서 뭐 보좌관 했잖아요. 그 정도지. 아무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이번에 윤리위원회가 잘못됐다.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 징계 이유가 뭐예요? 성비위 증거인멸 교사예요. 성비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안 했습니다. 그 김철근이가 정무실장하는 이준석 측근이 대전까지 새벽에 내려가서 7억 원 각서를 써줬잖아요. 그게 당 대표로서 할 짓이냐.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한 거기 때문에 징계의 정당성이 있거든요. 저는 그러면은 이 기회에 진짜 국민의힘이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안일하게 그냥 되는 대로 가자. 뭐 이거 아닌가.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. 일단 봉합하고 가겠다 뭐 이런 쪽으로 결론은 났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심도 뭐 이준석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상정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. 그렇죠. 지금 권성동을 제외한 윤핵관, 특히 장제원 의원이 그 만찬에도 불참했고 의총에도 불참했지 않습니까? 그 장 불참이라고 만찬에 불참했지 의총에도 불참했지.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실각석도 나와요. 장제원이가 실각된 거 아니냐.
그런데 뭐 장제원 측근들은 장제원이 오히려 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읽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권성동과 장제원 두 사람이 윤핵관의 핵심이고 지금 두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? 이 사람들이 그동안 2연전을 벌였어요. 지난번에 민들레라는 모임. 그렇죠, 그걸 이제 장제원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권성동하고 이준석이가 딱 힘을 합쳐갖고 반대하고 나서니까 장제원이가 이 두 사람 다 중앙대 선후배 아닙니까? 중앙대 출신이죠. 저는 형 동생하는 그 사이를 절대 깨뜨릴 사람이 아닙니다. 하면서 본인은 불참하겠습니다. 이래갖고 민들레가 지금 꽃도 피지 못하고 시들시들 그 이영호 간사를 맡은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언제 이 활동에 들어갈지 알 수가 없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이 이연전에서 권성동이가 이긴 꼴이 됐어요. 그렇죠. 이번의 경우도 당내에서 아예 이준석을 내치고 조기전대 내지는 비대위로 가자는 그 측과 이 권성동의 직무대행 체제로 가자는 측에서 권성동이가 이긴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일단은 권성동이가 준비를 많이 했죠. 장제원보다는 권성동을 더 옛날 친구를 더 밀어주나요? 우선은 권성동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설득이 더 먹혔다고 봐야죠. 지금은 당이 많이 흔들릴 텐데 자칫해서 당 내분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정말 국민한테 버림받는다. 이거 빨리 급한 대로 수습하고 저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직무대행 체제가 맞다.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공포 마케팅을 한 거죠. 근데 저는 뭐 생각은 좀 다릅니다. 저는 나쁜 거 나왔을 때 그냥 다 털어버려라. 털어버리고 진짜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느냐. 이준석하고도 정면 승부를 벌려서 해야지. 이준석이가 6개월 후에 당대표 복지 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? 현실적으로 복귀가 되겠습니까? 그게 들어오면은 그 리더십이 생기겠어요?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. 불가능하죠.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. 수수죠. 근데 경찰이 윤심이 이미 드러났고 그렇죠. 그 눈치 뻔한 사람들이 이준석을 무혐의로 뭐 조사해 보니까 없습니다. 이상민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그럴 리는 저는 0.0001%도 없다고 봅니다. 전 조사한 거 녹음 테이프나 이 조서나 이런 거 좀 구해서 좀 봤거든요.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준석이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.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준석에 대한 물론 뭐 윤 대통령이 그 사감 갖고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속된 말로 빡쳤잖아요. 대통령 선거 그 와중에 이준석이가 얼마나 괴롭혔어요. 말도 못했죠. 뭐 당에 입당하라 마라부터 계속 떠들고 또 당 대표 그 자리 비우고 지방 내려간 게 2번이잖아요. 윤 대통령이 뛰어갔잖아요. 뛰어가서 손 붙잡고 데리고 오고 그 속마음은 편했겠어요? 거기다가 쉴 새 없이 당 이번에 정진석 의원하고도 싸우고 전 당 중진들하고 다 싸우잖아요. 따지고 보면 이준석 지 아버지 빨이거든요. 물론 나이 갖고 정치하는 건 아니지만 당뿐만 아니라 이준석하고 뭐 관계가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. 하다못해 너무 말을 떠들다 보니까 이준석은 제 편이었고 예를 들면 기자간담회 하면서 지난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접대받고 술도 먹고 오히려 한쪽 편 들어준다.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방송 나오려고 방송사 작가들한테 뭐 접대하고 뭐 그런다. 그런 게 어딨어요. 저 선거 몇 번 치러봤지만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적 없습니다. 그리고 이른바 정치인이라는 인간이 언론과 척을 저는 그런 정치인은 없습니다. YSDJ가 왜 YSDJ가 됐습니까? 그 어려운 시대에 언론이 뭐 군사 정권이지만 그래도 음으로 양으로 밀어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. YSDJ가 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 사람은 언론하고도 다 척을 지고 하다못해 유튜브는 그냥 계속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무슨 쓰레기라는 식으로. 아니 저보다 못한 유튜브 이 운영자들이 누가 있습니까? 그래서 저는 지금 권성동이가 여러 가지 좀 독주, 독식, 독선 이렇게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가장 지금 잘못하는 게 이준석이를 저렇게 그 없앨 때 없애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감싸고 도는 거.
이게 당내 또 다른 내분, 이 내분이 장기화되면은 정말 안 됩니다. 내년까지 끌고 가면 안 돼요. 지금 나쁜 거 나올 때, 악재 나올 때 모든 걸 한꺼번에 청소해야죠. 그런데 더 하나 더 걱정이 되는 것은 과거 정권에도 보면 네. 늘 사실은 뭐 야당과 싸우는 네. 것은 별로 그렇게 네. 별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네. 권력 내부에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은 그 정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? 과거에 그렇죠. MB 정권 때도 네. 초기에 그 이상득 만사형통이라는 이상득 네. 그리고 그 박영준하고 네. 또 반대편에 있는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두원 네. 양대 산맥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사람들이 피 터지게 싸워갖고 결국 정두원이가 패배를 했습니다만 네.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이제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갔는데 그렇죠. 그래가지고 MB 초기 그 지지율이 지금보다도 더 낮습니다. 그렇죠. 예, 그때는 또 광우병 파동도 아,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. 네. 그 와중에 그렇게 권력 다툼을 벌였었고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죠. 보수 네. 정권 때 친박이다 진박 싸움 벌어졌고 그렇죠. 결국은 최경환이라는 그런 이른바 진박들하고 이쪽에 뭐 김무성, 유승민 네. 이런 쪽으로 싸워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정권도 어떻게 됐습니까? 무너지고 대통령 다 탄핵당하고 정권까지 내줘 버렸지 않습니까? 감옥 가고 다 그랬죠. 예. 이 내분이 일어나면요, 당내 경쟁자보다 차라리 적대 당, 예. 국민의힘에서 싸우면은 싸우는 반대편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주당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. 예. 그러니까 탄핵할 때도 손잡고 하는 거예요. 그랬지 않습니까? 탄핵할 때 저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저 그 당시에 민주당하고 손잡고 탄핵, 권성동이가 그때 법사위원장인가 했어요. 예. 그거 한 사람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 당 내부는 빨리 좀 종식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이는 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전하고 있거든요. 젊은이들 빨리 등 돌려라. 국민의힘을 등 돌려라. 비토해라. 이렇게 자꾸 바람잡이하고 있고, 장제원은 또 저렇게 불참하고 있고, 권성동은 독주하고 있고, 저는 빨리 뭔가 조치가 내려져서 지금 전당대회를 빨리 하든지 비대위 체제로 가든지 뭔가 좀 좌우당간 결단을 내릴 때 아닌가. 지금은 구멍난 타이어로 계속 달릴 수는 없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가 이제 2개월 채 뭐 이런 정도 안팎인데 벌써 권력 내부에 네. 두 핵심 세력 간의 네. 이런 권력 다툼이랄까 네. 권력 정탈전을 벌이는 이 현상 이게 상당히 심각한 네.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네. 빨리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네. 생각이 들고 뭐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이 뭐 형제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다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. 권력 싸움에서는 부자지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은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? 형제 간의 싸움이요. 어마어마합니다. 오히려 더 치열합니다. 우리나라 재벌들 치고 나 형제 간에 안 싸우는 집을 못 봤습니다. 그래갖고 형제난이 난 재벌치고 다 망해버리잖아요. 뭐 삼성도 그랬죠. 현대도 형제는 안 했죠. 두산도 그랬죠. 두산에 그 박용호라고 그 전 회장 그 자살하니까 형제들이 문상도 안 가잖아요. 조문도. 그러니까요. 네. 네. 저기 저 삼성도 그 둘째 이병철 회장 이맹희. 둘째 아니 이창희예요. 네, 세한그룹. 예, 예. 거기도 뭐 이번에도 그 죽었거든요. 세한그룹 회장. 네. 뭐 관심 없어요. 예. 관심 없어요. 그런 정도로 형제간의 싸움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고 자매들 싸움도 만만치 않습니다. 네. 예. 동양그룹 같은데 보세요. 거기 그러니까. 오리온하고 싸워가지고 동양그룹 회장 감옥 갔고 지금 회장 부인 또 감옥 가 있어요. 그 형제 자매간의 고륙상쟁은 어마어마한데 장제원하고 권성동이가 형제라고요? 네.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인 경험이 뭐 사실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별것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그렇죠. 인식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. 네.